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에, 뉴스를 보시면은 자, 테슬라 주가 6.3% 상승, 자, 엔비디아도 4%, 어, 뉴욕 증시 침체 공포 사라지며 상승 마감. 자, 어제 미국 상무부에서 나오는 소매 판매, 7월달 소매 판매 깜짝 증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침체를 두려워했었는데 어, 그와 반대가 되는 그 데이터들이 어, 같이 이게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나왔습니다. 예, 요거에 이제 시장이 어, 환호를 했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참 공교로운 건데요. 지지와 저항의 그 기본 수칙을 따르는 차트가 됐습니다. 자, 이게 저항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저항은 지지가 된다. 지지로 바뀌게 된다. 돌파한 후에는 그대로 돌파 후 지지에 성공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성공하고 전고점도 돌파를 하는 자, 전형적인 상승 N자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 곡선 있죠? 요 하락 곡선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 근데 뭐 이렇게 긋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자, 쭉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차트에서는 이제 다음 걱정은 이제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이전 고점에 이제 매물대 여기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에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떨어졌잖아요. 예, 그 여기가 이제 지지되었던 곳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는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 저항을 뚫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매물대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를 이제 뚫어야겠다. 뚫리나 이제 봐야겠죠. 자, 지금 일봉상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올라가는데 거래가 적다라는 것은 힘을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앞으로 쓸 힘이 남아 있다. 예. 그리고 상승 초반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증가가 있었죠. 이 키움보다도 위불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을 6% 넘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좋은 거이기도 하고 나쁜 거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다 그 뭐랄까 와서 막 사지 않았을까? 예. 이쪽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도 매도를 안 하고 있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매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직 매물대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폭 증가하죠. 아마 오늘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확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 고점 매물대들과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247,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일단은 본전 챙기고 일단은 빠져나오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전 심리라고 해서. 자, 우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긴 가는데 이제 궁금증은 왜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 예. 어,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리 거래량 증가 없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거래량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또 고점과 또 가까워지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하락을 크게 했고 그 리바운딩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는 제가 억지로 이제 뭐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큰 상승 후 그러니까 보통 리바운딩이라는 것은 큰 하락 후 반등하는 걸 리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크게 상승한 후에 약하게 하락한 후 이렇게 상승을 갈 때는 이걸 리바운딩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 리바운딩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뭐 이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해야지 그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걸 리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운딩은 사실 리바운딩일 뿐이에요. 대대 상승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상승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어, 리바운딩 나올 자리에서 지금 리바운딩이 나왔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도 약간 조금 애매한데 예. 그러니까 리바운딩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뭐 여기서 한 이 정도 수준, 여기서 한 이 정도 수준. 근데 어, 이 정도? 예. 근데 리바운딩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뽑아 올린다. 이렇게까지 간다. 그럼 여기는 좀 리바운딩이 아니에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하락에 따라서 약간 상승 나오는 것은 리바운딩이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리바운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등폭은 좀 크더라도 아직은 좀 리바운딩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어, 이제 5일 지금 아직 지금 보면 5일선 뭐 11선이 이렇게 지금 정배열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아직 정배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때처럼 될 가능성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는 반등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다시 꼭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반등해서 다시 이렇게 꽈배기 이 꽈배기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에서 다시 상승을 시켜서 약간의 정배열을 만든 후 꽈배기 형태의 수렴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기본 시나리오고요. 이제 이평은 이평일 뿐이고 주가가 우선입니다. 주가가 그냥 이렇게 로켓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4월 말에 이때 GDP가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막 사람들이 막 경기 침체 아니야 막 한 그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벌써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때 GDP가 마이너스가 발표가 되면서 와 경제 침체 아니야 하면서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인해 올라갔는데 어 그러니까 이 4월에도 사람들은 미국의 경제 침체가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움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ISM 제조업 지표가 딱 나오면서 또 BOJ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푹 빠졌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제 이번에 이 상무부 발표, 그다음에 CPI 발표, PPI 발표로 이제 연달아서 이걸로 인해서 이 걱정이 완전히 뭐 사라졌느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꽃길만 있다. 앞으로 이제 좋을 일만 있다. 어, 자, 이번 발표로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9월에 하게 되면 어, 경기 침체 없이 다시 경기가 상승하는, 음, 자, 세상에 돈이 풀리면서, 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리고 대출 이제 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뭐 부동산 업자분들이나 각종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다가 이제 막 건설 사업을 막 펼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막 이제 임금도 막 풀리니까, 그리고 그 인근 상가들도 인부들이 와서 막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장사도 잘 되고, 뭐, 뭐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막 돈이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살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대통령도 정해지니까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의욕적으로 또 새로운 행정부를 이끌면서, 아, 항상 그렇지만 행정부 초반에는 의욕적인 어떤 이렇게 사업을 막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을 타고 막 간다. 뭐 이런 어떤 좋은 시나리오, 예, 굿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를 걱정을 했는데 큰 경기 침체 없이 어, 그냥 이제 다시 금리 인하를 해서, 이건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이죠. 이 금융 완화 정책 덕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아주 뭐 소프트 랜딩이거나 노 랜딩 정도죠. 예.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의 소비의 감소 없이, 심한 소비의 감소 없이 다시 소비가 이제 증가하는, 이렇게, 자, 그렇게 가고, 하나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너무 노파심인데,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다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내년에 사람들의 소비가 더 이제 증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기업들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나쁠 게 없어요. 예.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죠. 예. 지금 떨어지는 물가가 소비가 증가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이제 생기냐면 그동안 이제 건설한 공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공급 과잉,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소비도 좀 많이 줄었고,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아, 뭐랄까요, 떨이, 네, 얘가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너무나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할인 판매로 막 들어가죠. 재고를 털어내야 되니까. 공급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과거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주가들이 아주 그냥 횡보를 정말 길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과거에 그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죠. 또 디플레이션 생기면 주가는 너무 안 좋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마 시장이 그러니까 좀 상승을 하더라도 또 다른 걱정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어, 이제 뭐 다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연준 의장이 또 겁을 주겠죠.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상승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나오는 상승 초반은 쉬운데 여기서 이제 더 이어가야 되는 상승이잖아요. 이런 타이밍이 참 어려워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와서 이걸 이제 요번에 여기 바닥을 사셨거나 이걸 이제 잘 이렇게 뭐 사셨거나 하셔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한 5, 6개월은 좋아요. 수익도 꽤 나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근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어, 저의 생각은 이 50선을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큼 앞으로 이만큼을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1,000에서 18,000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7,000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한 7,000 정도에서 7,000을 간다면 24,000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4,000까지 갈 거라면 지금 사볼 만한데 좀 늦었더라도 근데 24,000원을 이 추세대로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좀 그러니까 좀 무리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입니다. 가려면 가죠 또. 근데 야, 역시 조금 무리가 아닐까. 24,000까지 직행은.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을 섞어서 간다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0선 깨트리지 않고 이것을 막 계속 이 각도대로 계속 올라간다.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 반등이 참 이게 오도독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좋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갖고 350에서 400까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그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야 할까? 아니면 이걸 좀 돌파하는 걸 보고 이제 한 이쯤에서 사야 할까? 예. 이거는 이제 안정성의 차이인데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 굉장히 중요한 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말씀드렸죠. 오늘쯤엔 양봉이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 근데 딱 그거대로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음봉이 나왔다. 마이너스 6%짜리 음봉이 나왔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겠죠. 예. 요 하방이 위험해지면서. 그래서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뭐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항상 상승은 뭐냐면요. 내가 남들보다 스마트하게 잽싸게 빨리 딱 어떤 달리는 버스에 내가 올라탔어요. 근데 맨 마지막 좌석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개를 딱 뒤로 돌려서 안 밀고 뭐 하고들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올라탔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밀어주세요. 내가 산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사셔가지고
이거를 막 밀어 주셔야 돼요. 라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올라탔는데 그 다음날부터 왜 사람들이 이걸 막 사가지고 안 밀어 올려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산 주식을 막 사가지고 밀어 올려주겠지? 그런 상황이 되겠지? 이렇게. 예.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사도 되겠구나, 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